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강행이 될 수도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조마조마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금융산업 관련한 업계에서는 강하게 금투세 유예를 호소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연합체도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투세 유예가 확정되고 결정이 된다면요,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 큰일 났다. 이거 어떤 큰일일까요? 자, 오늘 증시토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당부드립니다. 자, 저 금투세 관련한 이슈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다 보니 주식 투자에 정치 이야기 나오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빼고 담담하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일 날까? 어떤 큰일 날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그거 살짝 알 필요가 있죠. 금융투자소득세는 엄밀히 따지면요, 십몇 년 전부터 해서 주식 양도세,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 쭉 있어 왔고요. 그 과정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레벨 다운 해왔던 것이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당시 기재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초안을 발표합니다. 자, 그때 당시 초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했어요. 자, 왜냐하면요, 저 초안이 정말 당혹스러웠었거든요. 지금처럼 5천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공제해주고 매달 원천징수하고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아니었습니다. 붕괴였나? 어쨌거나 지금보다도 더 최악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 또한 요식행위처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알고 공청회장 가서 질문하고 그랬는데 거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시하고 뭐야 시끄러워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2년 전 2020년 그때 여름에 터졌습니다. 자, 우리 동학개미 운동,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반발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재부한테 개정안 다시 검토해라 하면서 개정안을 2달 뒤에 기재부에서 발표했고요. 그 안이 이제 우리가 아는 5천만 원 공제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23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2023년이 시행되기 전에 나는 주식 투자 자금을 증시에서 뺄 거야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23년부터 해서 금투세 도입되게 되면 이거 투자 매력이 없어. 부동산 1주택일 경우 장기 보유하면 이거 세금도 없는데 이거 주식은 세금 양도세 때리니 투자 메리트가 어딨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에 지금 도입 예정 아닙니까? 지금 2달 남아있는데, 자,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올해 들어서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식시장 침체도 원인이었고 금투세 도입이 임박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변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곡선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빼꼼하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빼꼼. 이게 50조 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야, 이러다가 40조 원대 초반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세였는데 최근에 50조 원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빼꼼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매도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여야 간에 뭔가 금투세 관련한 합의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게 된다면 차후에 만약에 정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다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투세 유예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큰 효과는요, 종목 전반에 온기가 다시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10월 이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외국인 중심의 장세를 경험하고 있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수만 상승하고 그 외 종목은 재미없죠. 오늘도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소위 구찌가 크죠. 돈 단위가 크죠. 돈 단위가 큰 얘네들은 지수 관련 대형주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수 추종 패시브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만 사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여타 종목들은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투세가 유예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자금이 뭐 일부라도 다시 컴백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 자금은 그 자금이 퍼지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많은 종목들에 퍼져요. 그러면 종목 전반에 걸쳐서 온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2년 전 뭐 2020년처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폭등이 나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적어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상승할 때 뭐 중소형주 하락하는 이러한 정말 황당스러운 그러한 일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자, 종목 전반에 온기가 생길 것이다. 이것도 큰일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날 현상은요. 연말 연초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고 자주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 양도세, 지금으로 치자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레벨 다운 해오면서 지금 현재 종목당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기준이 돼서 양도세 대상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매물이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에서는 수급 자체가 얇다 보니까 짱돌 매물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연초에는 다시 매수를 하다 보니 해당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늦봄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연말 연초 효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거 이제 상향되죠. 요거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100억 원으로 그냥 쑥 상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강행됐다 한다면요.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의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연말에 자금 이탈, 이건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게 될 거고요. 특히 텍스 루즈 셀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미국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내가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이 매도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계좌에 손실난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팔아요. 그러면은 수익 난 부분, 손실을 확정한 부분 퉁 치면 세금이 절세되겠죠. 예, 이게 텍스 루즈 셀링인데 이게 연말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요게 유예가 확정이 된다면요. 한 2년 정도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저게 상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연초 효과가 예년에 비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역이용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금융투자 수급에서 이것을 역이용하는 모습이 연말마다 관찰이 돼요. 그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연말에 금융투자 쭉 매수했다가 연초에 쭉 파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본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투세로 인해서 왜곡되는 증시가 효율적 시장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네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여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깊숙이 볼수록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쏙쏙 등장되고 있죠. 계좌 하나에만 일단 원천징수 신청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또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게 되다 보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자분들 중에 보면 계좌 하나만 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 개 쓰시면서 어떤 계좌는 어떤 공격적인 전략, 어떤 계좌는 어떻게 하고, 요 계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난리 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예,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의 전산적인 부분이겠죠. 그러한 부분이 유예된 기간 동안에 잡히고, 그리고 여론도, 그래,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사실 2020년, 예, 금융투자 소득세 초안엔 반발했지만 개편안에는 일단 오케이 했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론의 여러 가지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큰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10몇 년 동안 준비해온 주식 양도세, 이름 바꿔서 금투세,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랫동안 준비했으니 조금 더, 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행보다는 유예 후 문제 잡고 시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매일같이 뉴스 검색해보는데, 속 시원한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자, 한 가지 감사 인사드리고, 자, 이번 주 증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슈퍼땡스 후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 이게 직접 최근 몇 년 동안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마음 담아서 보내주신 슈퍼땡스, 그리고 생방송할 때 주시는 이제 라이브 슈퍼챗,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다음 주에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